저는 사회를 맡은 양흥식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문은 언제나 어떤 연구의 특정 분야가 아니고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이라고 번역한다면 인문을 아마 번역한다면 휴머니즘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인문이라는 것은 다양한 존재들이 있으면 그 존재들이 서로 만나서 공존하는 방식, 특히 인문은 인간으로서 서로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또는 받아들이고 하면서 공존의 틀을 만들어가는 방식. 그래서 마치 옛날에 화이부동이라고 했듯이 서로 어울리지만 다 어울린다고 해서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했듯이 그렇게 지향하는 것이 인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이용해서 싸움을 하고 철학을 이용해서 분별을 하고 문학을 이용해서 평가를 한다면 인문을 빙자한 비인문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자사와 인문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짧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자사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하나도 빼지 않고 공존할 때 비로소 하나의 작은 물건인 자사가 현실로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공존하지 않고 상충되어 버리면 자사는 완전한 모습은 고사하고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도 단 하나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사를 만드는 이가 비록 공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도 자기는 그것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 속에 살면서 우주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주를 연습하고 살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자사를 만드는 과정은 곧 공존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모든 도자기가 그렇듯이 자사도 물과 흙이 만나고 흙과 불이 만나고 또 사람과 만납니다. 그런 기본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사 특유의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사에는 첫째, 기술적으로 다양한 갈래가 공존을 합니다. 자사를 만드는 기법은 우리 여기 황담 선생님 계시지만 문경사기를 만드는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문경사기를 만드는 방식을 일러서 우리는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싱에서 자사호를 만드는 방식은 금속을 재련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속 성형과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속 판을 잘라서 또 다른 판과 땜질을 하고 또 다른 판과 땜질을 해서 육각형 또는 원형을 만들고 또는 이렇게 무두질을 해서 원형을 만들어서 붙이고 하듯이 기본적으로는 금속 공예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 공예의 방식만 따라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자기의 방식을 만듭니다. 도자기의 방식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낮은 칠기를 만드는 방식, 때로는 다른 목기를 만드는 방식, 끼워 넣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어울려야만 하나의 자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사라는 건 처음부터 그 기법에서도 하나의 기술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술을 채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사의 역사가 문화가 어느 정도 고도점에 이른 명나라 초기 또는 원나라 말기에 시작되어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드는 기법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인문적 결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에는 다양한 사람의 교류가 있습니다. 자사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본인의 틀을 중심으로 거기에 글을 써주는 서예가가 만나고 그 서예가에게 글을 지어주는 문인이 또한 결합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뒷면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것을 또 알맞게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과정 그리고 설계를 해주는 분도 가끔 따로 있어요. 현대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청나라 때에도 설계를 해주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만생 18식이라는 차호를 아실 겁니다. 여기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나요? 네. 만생 18식이라는 것은 진만생이라는 분의 설계작이지 그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차호를 만드는 분은 양봉년이라고 하는 청나라 시대 때 여류 작가입니다. 여류 작가였던 양봉년 선생에게 진만생 선생이 18가지의 양식을 설계해서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설계부터 또는 어떤 분은 거기에 좋은 글을 써주죠. 그래서 그 글이 또한 희대에 남아서 지금은 차호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조각 봐라 할 정도로 조각이 색임이 또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사는 처음부터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만남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내가 어떤 분을 모셔다가 어떤 글을 받아야지 하면 차호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조각가를 모셔다 이걸 새겨야지 하면은 그 조각가의 솜씨에 따라서 차호를 얇게 하기도 하고 두껍게 하기도 하죠. 왜 어떤 분은 얇게 새기거든. 어떤 분은 푹푹 새기거든. 석각을 하듯이. 그러면 두텁게 하죠.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재료도 다르게 선택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남을 전제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사에는 기법의 공존 그리고 사람의 조화를 떠나서 사상의 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도 기본적으로는 도자기로서 아주 원시적인 느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외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들반들합니다. 반들반들하고 아주 정밀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다가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뒤집으면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물 나오는 뿌리를 막아버립니다. 뚜껑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밀하고 실제로 이 기법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만드는 기법만 얘기 드렸지만 굽는 기법에서도 굽는다는 말은 불과 도자기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불이 직접 도자기에 만납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백자라든가 몇 개를 빼고 나면 불과 도자기가 직접 만납니다. 근데 자사는 굽는 도자기가 아닙니다. 익히는 도자기입니다. 자사는 처음부터 불과 직접 만나지 않고 불이 만들어준 열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익히는 도자기고 하나는 굽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방식이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사상적으로도 나의 도자기는 조금 소박하게 만들고 싶다. 나의 도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가진 이 맨들맨들하고 광나고 정밀한 것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만의 생각을 담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자사 도자기 안에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체득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범택공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상적인 근거로 여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담고 싶죠. 담는데 담는 틀은 반들반들하죠. 이 반들반들해서 아주 정제되어 있고 허점이 없고 이 말끔한 것은 사상적으로 본다면 유가에 가깝습니다. 유가는 늘 정제되어 있어야 되고 허점 없이 누구와 만나도 충돌이 일어날 수 없는 충돌을 방지하는 그 매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교에서의 예법이라는 것은 자신을 가장 매끄럽게 만드는 거거든. 그것이 공존의 방법이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생존의 방법이 됐기 때문이죠. 유교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학이기 이전에 현실적인 가장 뛰어난 생존의 방법으로서 유가가 제시한 거거든. 그래서 맨들맨들합니다. 옷을 입어도 반듯해야 되고 의관을 해도 정제라 그러죠. 대충 눌러 쓰는 게 아니라 반듯해야 되고 행위 하나를 하더라도 반듯해야 되는 거죠. 그 반듯한 모양과 자사와 도자기는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런데도 소박한 맛도 담고 싶어요. 그러면 또다시 도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택공 선생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불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늘 그 관점에서 뭔가 만들고 싶다. 그러나 유가의 그 반듯한 모습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사이에서 나는
뭔가 또한 자연스러운 형태를 지향하고 싶다. 내 작품은 이 세 가지가 만나가는 과정상의 이야기이다. 근데 과정상에서 벌써 대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볼 때 요즘 중국의 대사가 좀 풍년이었어 그래요. 제가 이 시를 처음 들어들 때는 딱 6분만 대사였어요. 장용 대사, 서한당 대사, 서수당 대사, 담천의 대사, 여효신 대사, 왕인선 대사 6분만 국가공예미술 대사였어요. 다른 분들이 있었지만은 도자예술 대사였죠. 근데 이분들 중에 지금 장용 대사 가시고 담천의 대사 가시고 왕인선 대사도 가시고 절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죠. 그 이후 6대사가 아니라 13대사가 되고 40대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막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엄택봉 선생은 젊지만 충분히 대사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엄택봉 대사에 대한 평은 너무나 인문적입니다. 그 인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의 소양은 이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도량이 매우 큽니다. 도량이 크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공존을 많이 해본, 공존을 실현해본 자기의 공간 속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틀이 있어요. 그렇다고 도량이 크다고 해서 막 이렇게 물 흐르게 하듯이 흩어내는 건 아니에요. 같이 오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길드라는 도제 방식과는 달라요. 길드라는 도제 방식을 통해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신성 권력으로부터도 벗어나고 파리의 세속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중간지대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잖아요. 그 르네상스의 기반이 길드잖아요. 거기서 결국은 돈을 모은 메디치 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도제 집단이 있을 뻔한데 도제 사이가 인문적이고 동료적이에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현대 중국 문화는 그것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중국이 만약에 그와 같은 방식을 담아내서 오늘날에 적용해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중국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라이지만 반대로 자기 것을 담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답지 못해서 세계의 모범이 아직 못 되고 있죠. 많은 미래를 남겨놓고 있죠. 아무튼 저 오늘 인문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주 일반적인 자사에 대한 이야기. 자사는 공존이다. 기술에서도 어울림이고 사상에서도 여러 가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사의 그와 같은 어울림을 우리 도자기는 받아들여서 넓히고 자사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약해져요. 자기 딱 보면은 누구 거 하는 색깔이 약해져요. 물론 그 색깔마저 드러내야만 대사가 되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해서 이 사람 작품인지 저 사람 작품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보편적인 게 많아요. 그 보편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대사가 되겠죠. 근데 우리 황남 선생님은 보면은 저 황담권에 딱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황남 선생님 같으신 자기만의 색깔을 많이 가진 분은 더욱더 이렇게 인문적으로 또 공존을 더 넓혀나가고 범택공 대사 같은 분은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황담쌤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도 들을 수 있고 또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게 2시간이 모실 수 있는데 비해서 불언 만리하고 오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범택공 선생님 모시고 범택공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당신만의 자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할까요?